2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결정이 20일로 지연된 데다 일각에서는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한다는 루머까지 나돌았기 때문인데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험 매물까지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내렸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증시는 하락했지만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강보 확보에 마감했는데요. 중국의 유로존 지원 소식으로 상승폭을 키웠으나 그리스 2차 구제 금융이 지연될 거란 관측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란이 유럽 6개국에 대한 원유 수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국제 유가가 한 달 내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전날보다 1달러 6센트 오른 101달러 80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로존의 제2차 그리스 구제금융 제공 여부에 대한 판가름이 오는 20일 결정됩니다. 장클로드 융커 의장은 오는 20일 브뤼셀에서 열릴 유로그룹 정례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3차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해 위원들 간의 내부 이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몇몇 위원들은 3차 추가 양적 완화를 머지않은 시기에 채택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뉴욕 증시가 다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장 막판에 보여줬던 극적인 반등 에너지 이어가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근래 들어서 보기 드물게 후반부에도 낙폭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설마 하던 그리스의 구제금융 지원이 좀처럼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조정 심리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또 이날 공개된 FOMC 의사록에서는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을 두고 내부에서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들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그중에서도 다우지수가 올 들어 하루 만으로 최대 낙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 흐름을 보면은 장 초반에 약하더라도 후반부 들어서 낙폭을 많이 줄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날만큼은 예외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일단 그리스에 대한 그 자금 지원안 자체가 지금 이렇게 난항을 좀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저 장막판에 FOMC 의사록에서도 그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그 논의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대두되면서 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방향성을 좀 많이 잃고 좀 이렇게 힘이 많이 좀 이렇게 잃어가는 그런 양상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다우지수는 한 97.33포인트 정도, 0.76% 정도 하락하면서 12,780.95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55% 정도 하락하면서 2,915.83으로 마감했고요. S&P 500도 0.54% 하락하면서 1,343.23으로 좀 마감했던 게 좀 특징이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유로존에 대한 그런 이슈와 함께 그 FOMC에 대한 그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커져 있던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그런 우려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반락되어 놓는 게 투자 심리를 좀 약간 위축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개장 전에도 특히 중국의 그 인민은행 총재가 일단 EU에 대한 국채 보유 자체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그런 발언을 언급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호재성으로 좀 많이 작용하면서 투자 심리가 시장 심리가 좀 많이 이렇게 되살아나는 양상을 좀 많이 보였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일단 구제금융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실질적인 신마리가 좀 많이 못 찾으면서 시장의 심리가 이제 하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많이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유로존 지원에 나서겠다라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또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이 결론은 20일 날 낼 것이다라는 소식에 또 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시장에서는 구제금융을 4월 총선 이후로 늦추겠다라는 루머까지 돌고 있다고요. 예, 일단 그 구제금융 그리스에 대한 그 구제금융안 자체가 유로존에 대한 일부 국가들이 이제 반대가 좀 많이 좀 나서는데요. 네. 특히 뭐 독일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프랑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구제금융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대 입장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일단 입장에서는 20일 날 일단 그 유로존에 대한 재무 장관들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그 결정을 좀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구제금융안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리스가 4월달에 만기될 수 있는 그런 만기될 수 있는 자금이 143억 유로 정도만 일단은 지원을 하고 추가적으로는 4월 이후 그리스 총선에 따라가서 일단 지원하겠다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는데요. 특히 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달에 그 구제금융안이 좀 확정될 때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무원들에 대한 그 임금 삭감과 그다음에 인원 감축 부분 자체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제금융안을 그 이행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 정부가 이 부분 자체를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도 예상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총선에 따라가지고 총선에 대한 결과에 따라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약속됐던 부분 자체가 이행되지 않을 확률도 좀 많이 높기 때문에 또 일단 그리스 국민들에 대한 그 반감도 굉장히 많이 높기 때문에 이 총선 이후 결과를 보고 그 정치권이 일단 그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 이행할 수 있는 그 이행 합의서를 동의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걸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많이 놓고 그 판단을 하겠다는 게 아무래도 그 유럽 그 은행들에 대한 그런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총선 이후에 일단 정치권에서 얼마만큼 그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두고 보고 구제금융안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무래도 그 골자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또 오는 20일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군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FOMC 의사록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3차 양적 완화 채택 시기를 놓고 공방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하반에 그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또 됐는데요. 네. 지난달에 발표했던 그런 내용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그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많았는데 일단 논의했던 부분 자체가 최근 들어 실업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일단 인플레이션 압박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펼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는 그런 발언이 좀 많았는데요. 일단 FOMC 내부에서도 일단 그 의견이 좀 많이 분분했습니다. 그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물가들이 많이 안정을 찾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가 강세를 나타냄에 따라 가지고 물가 부분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충분하기 때문에 물가가 일단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이렇게 그 완화됐을 때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좀 펼쳐나가자. 쉽게 말해서 국채를 좀 더 매입하면서 시장을 좀 안정할 수 있는 그 유동성을 좀 이렇게 풍부하게 좀 뿌려자는 게 처음에 골자였는데요. 일단 이 부분 자체가 일단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걸리면서 논의가 좀 많이 됐는데요.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단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하지만 굳이 이걸 해야 되나라는 게 일단 주요한 그 골자로 좀 많이 작용을 했었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좀 난항을 좀 많이 겪었는데요. 실질적으로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그 추가 양적 완화 정책 자체가 지난번 의사 때는 일단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그 여력이 컸지만은 이번 달 의사록 발표 입장에서는 일단 시기 자체를 오히려 조정하자, 오히려 시기를 좀 연기하자는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시장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그런 양상으로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는데요. 일단은 뭐 버냉키 의장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양적 완화 정책을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앞당기고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돼 있는데요. 일단 뭐 시장의 일단 전문가들은 일단 국채를 매입하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단은 기존에 좀 문제가 많이 됐던 MBS 채권들, 모기 채권에 대했던 부분 자체는 일단은 매입이 어느 정도 좀 할시도 됐지만 다른 국채 매입 부분 자체는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진행 다음에 그 의장을 통해 가지고 일단 아마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내부적으로 일단 의견이 많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의사가 한번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그 결정을 내타내기는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간밤 미국에서는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됐고 또 상당히 많은 경기 지표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지표가 바로 뉴욕의 제조업 경기 지수인데요.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최근 넉 달 또 연속으로 상승한 데다 1년 반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예, 어제 그 뉴욕 제조업 경기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최근 들어 제조업 지수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좋았습니다. 네. 우리가 글로벌 경기가 좀 많이
둔화되고 있는 양상을 띠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제조업 경기가 많이 활성화를 많이 띠고 있었던 게 이제 시장에서 좀 부담을 좀 이렇게 덜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뉴욕주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달 같은 경우는 이제 인덱스 13.43포인트를 좀 기록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전망은 14.75 정도 포인트로 이제 기록할 예정이었는데 실질적으로 19.53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많이 상해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제조업 생산, 미국에 대한 제조업 생산 자체가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했던 부분 자체가 시장이 좀 이슈로 좀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뭐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불고 있던 게 설비 투자 부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설비 투자의 부분 자체가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올해 제조업 지수도 좀 이렇게 같이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뭐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노후 설비에 대한 투자 부분 자체가 신규 투자 부분 자체가 미국 경기에서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에서 이제 제조업 경기가 좀 많이 호조세를 좀 많이 나타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최근 들어 유로존에 대한 그런 경제 위기에 따라서 수출이 좀 많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조업 경기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추가적인 경기 확장세를 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좀 이렇게 많이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경기 자체가 좀 많이 확장세를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환영하는 분위기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제조업 경기가 좀 활성화됨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서비스업 경기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양상이 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경기 자체는 최근 들어 글로벌 경기가 좀 많이 이렇게 많이 좀 우려가 나타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좀 꾸준하게 좀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여력이 좀 나타나는 게 시장 심리를 좀 많이 돋우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이 지표가 미국 경기에 대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하는 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지표. 그런데 지난달 산업 생산도 예상을 깨고 제자리 걸음을 걸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발표됐습니까? 네, 어제도 산업 생산도 발표가 됐는데요. 네.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 지난달에 0.4% 정도, 0.4% 정도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번 달에 좀 전망을 좀 높였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좀 이렇게 상승을 나타내면서 좀 높였는데 실질적인 발표를 한 0% 정도대로 나타내면서 이제 기대치를 좀 약간 좀 위협을 했는데요. 일단 뭐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제조업 경기와 가치도 좀 많이 가고 있지만은 일단 공장 생산 증가가 좀 많이 나타나면서 유틸리티 부분 자체가 생산이 좀 많이 감소를 했었습니다. 특히 설비 투자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유틸리티 부분 자체에 대한 생산이 좀 많이 감소하면서 1월 달에 대한 산업 생산이 전달에 비해서 좀 이렇게 소폭 하회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기업들이 새로운 장비에 대한 그런 기업 투자나 뭐 재고 구축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산업 생산 자체가 좀 많이 증가세로 좀 많이 좀 나타내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유럽 위기라든지 아니면 이머징 마켓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생산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좀 뚫어되면서 위축되면서 산업 생산이 약간 좀 위축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확장 국면에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일단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일단 산업 생산 자체가 지난달에 비해서 소폭 하했지만은 일단 경기에 좀 이렇게 미치는 영향 자체 좀 약간 미비한 입장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게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 지표는 미국의 2월 주택지수가 4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향후 주택 경기 회복에 힘을 실어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발표됐는지요? 예, 어제는 또 2월 NAHB 주택 시장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네. 일단 뭐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예상이 한 26포인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상을 좀 이렇게 상회하면서 29포인트로 좀 상회를 했습니다. 일단 가장 컸던 게 향후 주택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을 좀 많이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최근 들어가지고 주택 경기 자체는 아직까지 뭐 지표로서는 꾸준한 성장이 좀 없지만은 일단 주택 시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민간에 팔리고 있는 주택 매매 가격으로 좀 많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 매매가가 좀 아직까지 좀 상승을 좀 많이 나타내지 않나 그렇게 따라가지고 주택 경기가 좀 많이 회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뭐 단일 가구 판매라든지 아니면 또 향후 주택 판매 에 대해서도 일단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 경기 자체가 좀 상승세를 좀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뭐 내일 같은 경우 발표될 게 주택 착공 지수라든지 그런 게 좀 발표될 예정인데요. 실질적으로 주택 경기 자체는 아직까지 좀 많이 침체 우려가 있지만은 일단 바닥 부분에서 좀 서서히 좀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지 않나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발표되는 주택 관련 경기 지표들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산업 생산은 예상치 못 미쳤지만 전반적인 경기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미국 경제 지표가 호재를 보이고 있죠. 또 더욱이 유로존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인기는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미국 국채가 일단 미국에 대한 신용 등급 자체가 하락하면서 미국 네. 국채에 대한 수요 오히려 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던데요. 일단 미국에 대한 경제 지표들이 일단 호조를 좀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유로존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아갈 조짐을
보이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미국 국채에 대한 그 투자 매력도를 좀 많이 잃고 오히려 좀 순매도로 좀 많이 보이는 양상을 좀 많이 보이는데요. 특히 어, 특히 12월 한 달 동안만 해도 그 외국인들 미국 국채를 약 한 166억 달러 정도 순매도하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매력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반감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보다 아무래도 유로존에 대한 국채라든지 아니면 그 신흥국에 대한 그 국채들의 좀 매입 부분을 좀 많이 나섬에 따라 가지고 미국 국채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가격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투자 매력도는 좀 아직 향후에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향후에 미국 경기 자체가 경기 자체가 지금 이제 대사라달 양상을 보임에 따라 가지고 국채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좀 많이 떨어짐에 따라 가지고 유로존 쪽으로 좀 많이 옮겨 나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많이 전문가들 분석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에 대한 국채 부분 매입 부분 자체가 중국이 굉장히 좀 많이 최근 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양상을 좀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미국 국채를 좀 이렇게 팔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이 오는 20일로 결정되겠다라고 이렇게 늦춰지면서 유럽 증시도 혼조세를 보였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세한 마감 지수 정리해보죠. 예, 일단 그리스에 대한 그 구제금융 지원 연기가 좀 나타나면서 유로존의 또 혼조로 좀 많이 자감했는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유로존에 대한 4분기 성장률이 좀 발표됐습니다. 실질적으로 4분기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 0.3%로 나왔는데 독일하고 프랑스가 오히려 성장률에 대해서 예상 밖으로 좀 선방을 하면서 오히려 그리스 지원 연기에 대한 그런 혼조 소식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0.44% 상승하고요. 독일은 0.44% 같이 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영국은 0.13% 정도 일단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특히 그 유로존에 대한 4분기 그 마이너스 성장률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독일과 프랑스 모두 다 일단 플러스 성장률 자체를 좀 많이 나타내면서 우리 그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경제가 좀 탄탄한 그런 양상을 좀 보이던 게 시장에서 좀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 자체가 지난 분기에는 마이너스 0.2%에서 이번 분기에 0.6% 정도, 유로존 토탈 마이너스 0.3%였는데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일단 그 성장세가 좀 많이 나타남에 따라 가지고 독일부터 시작해서 그 프랑스 같은 그 주요 증시에 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 상품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란이 유럽연합 6개국에 대한 원유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것이 바로 EU가 결의한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보복하는 차원이라고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란도 일단 반발을 지금 했는데요. 네. 특히 예전에 그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란산 그 석유에 대한 수입 부분 자체를 이제 금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일단 이란이 오히려 수출을 우리도 금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 발표를 좀 놨는데요. 일단 이란이 그 유럽연합 6개국에 대해서 원유 수출을 전면적으로 좀 중단을 일단 할 것이라고 이제 지금 결의가 나왔습니다. 일단 네. 예전에 대한 그 금지 조치에 대한 그 보복 차원이 좀 많은 양상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특별하게 유로존 입장에서는 이란산 석유에 대한 그 의존 부분 자체가 약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크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일단 유로존 내부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특별한 충격이 없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란산 그 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입 금지가 만약에 되더라도 특별하게 다른 쪽으로 특히 북해산 브렌트라든지 아니면 미국 그 서부 텍사스산 중류유 같은 경우에 대한 그 수입 부분 자체를 다변화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라고 일단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란산 석유에 대한 의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장기화될 경우에는 일단 장기화될 경우에는 특히 요즘 들어가서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고 있는 유로존에도 어느 정도 좀 위기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 생산부터 시작해서 꾸준한 경기 지표가 많이 호조되고 있지만은 이란산 석유에 대한 그 수입 부분 자체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가면은 일단 장기적으로 하면 제조업 경기도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 일부 전문가들이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조속히 좀 해결을 되는 게 아무래도 글로벌 그 이슈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호재성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란산 석유 수출 중단 부분 자체는 일단 유로존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기화될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에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일단 실질적으로는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란의 불안도 있었고 또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한 것도 유가 상승 요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유가 마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유가는 101.8달러로 좀 마감했는데요. 일단 100달러 선을 또 넘어섰습니다. 일단 이란에 대한 그 원유 수출 중단 자체가 향후에 그 국제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 자체를 좀 많이 영향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 미국에 대한 그 원유 재고가 또 이번 주에 좀 하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국제 유가를 좀 이끌어올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값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란하고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그
그 전쟁의 완화에 대한 그 긴장 고조 때문에 오히려 온스당 1,728.1달러 선으로 좀 마감했는데요. 일단 뭐 금값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 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끝으로 오늘 밤 어떤 경기 지표들이 발표되는지 정리해 주시고 이제 기업 실적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죠. 어떤 기업들이 남아 있습니까? 예, 일단 오늘 밤에 그 발표될 주요 지수는요.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네. 그 주택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주택 착공 건수와 그다음 그 건축 허가 건수, 그다음에 1월 그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필라델피아 부분 자체는 반도체 부분 자체가 많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 IT 쪽에 대한 그 제조업 경기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지난달에 비해서 일단 이번 달 예상치도 어느 정도 큰 폭으로 좀 상회할 예정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대한 호조 부분 자체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지금 전망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마이너스 0.1%였지만 이번에 예상했던 게 0.4%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일단 호조로 좀 이렇게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또 이게 주택 주택 경기가 좀 발표될 예정인데 주택 착공 건수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비해서 일단 착공 건수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주택 경기에 대한 활성화를 좀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도 좀 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주택 허가 건수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좀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택 지수와 함께 그 제조업 경기 지수가 같이 발표될 예정인데 두 지수 다 일단 경제 호조를 좀 많이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에 대한 그런 상승 부분 자체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기업 실적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GM이 좀 발표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노드스트롬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GM 자체도 일단 자동차 생산 판매 부분 자체가 최근 들어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이익 수익률도 좀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GM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치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많이 예상할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GM에 대한 실적에 따라 가지고 또 내일 그 주가에 대한 그 변동성도 좀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 오늘장 전망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경제 지표들 보면은 펀더멘탈에는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여전히 부담스러운데요. 또 그리스 문제도 계속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죠. 오늘 국내 증시 좀 쉬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뭐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다가 잠시 휴게소에 들려서 뭐 기름도 한번 넣고 좀 배도 좀 채우고 뭐 그러한 흐름이 오늘 좀 예상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는데 뭐 융커 의장도 그랬죠. 뭐 구제금융 지급 여부를 20일로 좀 연장하겠다. 뭐 일부 국가들은
차라리 그리스를 디포트를 시키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 실익적인 측면에서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리스발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시장에 좀 숨고르게 하는 어떤 단초가 됐던 부분도 있고, FOMC 의사록에서도 QE3에 대한 의견이 다소 좀 상반되는 의견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죠. 이것들은 시장이 좀 부정적인 영향인데, 뭐 중장기 패턴을 봤을 때는 이런 반대적으로는 이 경제 지표들을 나온 경우 봤을 때는 뭐 굳이 뭐 시장에 대한 큰 충격 있는 이슈들은 아니었다 볼 수 있고요. 뭐 산업 생산은 뭐 큰 변동은 없었지만 뭐 주택 시장 지수가 예상치보다 원래 26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29가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상당히 좀 괜찮았던 부분이 있고, 전반적으로 업종 대형주 중심으로서는 한 1% 내외로 한 약보권에서 시장 마무리가 됐던 부분도 있고, 뭐 우리 최근에 이번 주 게임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제도적인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미국 쪽에서 뭐 진가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5% 급락하는 모습도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장세가 둔화될 거라는 어떤 뉴스 플로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뭐 미국 쪽에서 어떤 그런 게임이라든지 내수주 개념들이 다소 좀 하방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 국내 업체들은 좀 다른 좀 디커플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시장에서 한번 관심 체크 포인트고요. 전반적인 뭐 기술주든 뭐 금융주든 웬만한 산업재 섹터 종목들이든 한 1% 내외로 다소 좀 어찌 보면 좀 지루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제 오늘 장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어제 국내 증시 상당히 강했습니다. 2025포인트.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올랐기 때문에 좀 증시에는 왜곡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좀 조정이 이어질지 아니면 풍부한 유동성 바탕으로 조금 더 추가 상승할지 오늘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 저는 전약 후강의 장세를 오늘 하루 예상을 좀 해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히려 좀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제시할 수 있지 않느냐. 다만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뭐 계속적으로는 동일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다라면 일단 전약 후강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시장이 어제 마감하고서 뭐 홍콩 H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상당히 시장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국내 시장 종목에서도 소위 말해서 중국 관련 종목들, 다소 좀 쉬었던 종목들이 빠르게 장 막판에 반등에 강하게 돌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제와도 다소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가 보여져요. 하지만 이제 어제 가장 그 주인공은 역시 반도체 관련주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엘피다 얘기 나오죠. 그래서 반도체 변두리 업체들에 대한 생존 불투명성, 이게 가장 큰 반사적인 이익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LCD 사업 부분 분할 가능성, 이것도 하나의 상승한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서, 일단은 뭐 지금 일단 단기적인 주도권은 IT가 갖고 있다. 그다음에 실적이 겸비되어 있는 중소형 스몰캡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수익률 게임에 좀 돌입한 것이다. 이게 물론 인정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뭐 지금 매매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일단 길목 지키기 패턴, 그다음에 방망이를 짧게 갖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거로 보여지고, 그렇다고 해서 좀 쉬고 있는 대형주들이 끝난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빠른 업종 순환매 사이클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다소 저번 주 강했다가 이번 주 쉬었던 그런 섹터 종목들은 다시 한번 길목 지키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매매 포인트를 잡으시면 유효할 거로 보여지고, 소위 말해서 지금 시장은 업종에 대한 춘추 전국 시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돈이 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유, 철강, 건설, 은행, 자동차는 제가 섹터를 말씀드렸던 5개 업종입니다. 그래서 5개 업종은 가장 우리가 순환매 패턴에서 가장 우리가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에서 걸맞는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는 시장 아침에 다소 좀 하락 출발할 예상이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중국의 시장을 10시 반 이후 11시 넘어가면서 눈치를 보면서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중국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들, 그다음에 최근에 기관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 소위 말해서 게임 업체들. 근데 전혀 오늘 미국장에서 게임 업체들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리고 태양광에 대한 분위기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방막형이 증가가 되면서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가 줄 것이라는 이 OCR을 필두로 한 태양광의 흐름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오바마가 정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 대체 에너지 측면, 특히 2차 에너지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 풍력에 대한 이 재정 집행을 늘리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패턴 변화에 대해서 우리 국내 업체들에 대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에 대한 종목 흐름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가의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치고 갔을 때 과연 그 대체 에너지 종목들은 일단 뉴스 플로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위기상 올라가는 게 맞겠지만 그런 어떤 유럽 쪽에서 어떤 그 삭감이라든지 세금 삭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힘겨루기 시속 게임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잘 봐야 될 오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장 패턴은 정략 후강 그리고 더불어서 중국 증시도 잘 챙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박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이슈가 이어집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청사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2,500억 원을 투입해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6명 중 1명이 최근 1년간 알코올 중독,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인 4명 가운데 1명꼴로 평생 한 차례 이상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53만 명을 넘어서며 2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고용시장이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외국계 은행들이 기업의 자금 조달 기능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토종은행보다 훨씬 높은 가계대출에 치중해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 준공해서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기까지 이 원조 국제공항이었던 김포공항이 30년 만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올 하반기에 시작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국내청사는 1980년 국제선 청사로 지어졌다가 지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국내선 청사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사는 2,5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5년까지 청사 옥상에 전망덱과 정원을 갖춘 스카이파크를 조성하고 태양열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스템과 신공법을 적용해 친환경 녹색공항을 만들 계획입니다. 체크인 카운터를 재배치하고 또 보안 검색대를 10곳에서 14곳으로 늘리며 대합 실내 무빙워크와 단체 대기 공간 등 편의시설도 확충을 합니다. 또 탑승교는 9곳에서 12곳으로 늘리고 또 천장을 높이는 동시에 자연채광을 활용해 쾌적한 대합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내달 말까지 설계 용역, 관계기관, 업체 등과 협의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공항 운영 고도화 사업과 신성장 사업 강화 사업 등에 총 2,139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는 작년 투자액에 비해 53%가 증액된 규모라고 합니다. 네, 보건복지부가 성인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을 앓는 경험이 있는지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6명 중 1명이 네. 최근 1년간 알코올 중독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만 18에서 74세 성인 6,022명을 대상으로 25개 주요 정신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한 번 이상 정신 관련 질환을 경험한 사람이 전체 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생 한 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역시 27.6%로 조사됐습니다. 성인의 4명 중 1명꼴로 평생 한 차례 이상 정신 관련 질환을 앓는 적이 있는 셈입니다. 주요 질환별로 살펴볼 때 우울증 등의 기분 장애와 강박증, 공포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불안 장애는 남녀 모두에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또 평생 한 번 이상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 수는 전체의 6.7%로 5년 전의 5.6%보다 1% 이상 늘었습니다. 또 성별로 살펴볼 때 여성의 경우 기분 장애가, 남성의 경우 알코올, 니코틴 사용 장애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 중 정신과 의사나 전문가를 방문해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5.3%에 불과했습니다. 2006년 이용률인 11.4%에 비해서는 증가했지만 미국 39.2%, 호주 34.9% 등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최소화하고
질환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어제 국내 고용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제조업 취업은 여전히 부진하다는 실정이 나타났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53만 명을 넘어서며 2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저효과에 기인한 면이 크고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고용시장이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2,373만 2천 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53만 6천 명이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5월 신규 취업자 수가 58만 6천 명 증가한 이후에 20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큰 것입니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수출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11만 4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취업자 수 400만 명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취업자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50대 취업자는 37만 6천 명 늘어나 전체 취업자 증가 규모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설을 앞두고 임시 고용이 늘어난 것이 50대 취업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대와 30대 취업자는 인구 감소 영향으로 각각 2,000명, 4만 8천 명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비스업 취업자와 50대 취업자가 늘어나며 고용시장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수출시장이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제조업의 고용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외국계 은행들이 대출 금리는 최고지만 사회 공헌은 꼴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외국계 은행들이 기업의 자금 조달 기능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지적입니다. 네. 금리가 토종 은행보다 훨씬 높은 가계대출에 치중하면서 돈벌이에만 혈안이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은행권 대출은 기업 대출이 582조 6천억 원, 가계대출 445조 1천억 원으로 기업 대출 비중이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외국계 은행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가계대출이 26조 9천억 원으로 기업 대출의 3배에 달하고 한국시티은행 역시 가계대출 규모가 기업 대출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SC은행과 시티은행의 가계대출 시장 점유율은 각각 6.1%, 3.2%에 달하지만 기업 대출은 고작 1.5%, 1.7%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외국계로 전환되기 전에도 가계대출을 추정했던 건 아닙니다. 미국 사모펀드가 2000년 초반 한국 SC은행의 전신인 제일은행을 인수할 당시 이 은행의 기업 대출은 지금과 반대로 가계대출의 3배나 됐었는데요. 2004년 시티은행과 통합되기 전 한미은행의 기업 대출 규모도 가계대출보다 컸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을 은행에 의존, 기업 대출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기능을 외면하면 은행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것이다. 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슈앤 진단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전략 세워보는 이슈앤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였죠.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한 이후 거의 일주일 만에 코스피 지수가 2,020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장 상당히 강했던 하루였어요. 네, 어제 지수상으로는 상당히 좀 강했는데요. 네.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 그다지 그렇게 재미있는 그쵸. 장은 아니었던 네. 것 같습니다. 어제 지수의 한 14포인트 정도를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 좀 올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그 시가총액 비중이 국내 증시의 지수의 상방을 가늠하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일단은 5% 정도 상승을 하면서 국내 증시가 다시 2020선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및 반도체주의 강세에 힘입어서 조정 하루 만에 큰 폭으로 상승하며 마감 2020선을 회복했는데요. 밤사이 그리스 불확실성 등으로 미증시가 혼자 마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며 코스피 지수가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작년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취소되는 등 그리스 불확실성이 부각되었지만 그리스 정치권이 추가 긴축 이행에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꾸준히 유입된 외국인의 매수 역시 지수 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5% 이상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하여 주식시에 힘을 실어줬고요. 오전에 잠시 숨고르기를 하던 지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결국 2020선을 회복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 22포인트, 1.13% 상승한 2025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2.5포인트 상승한 537포인트, 0.47%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특히 이제 7일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개인과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에 러브콜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IT 업종이 골고루 다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급등의 퀄리티는 좋지 못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특징 이슈와 함께 특징 종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슈를 본다 그러면 뭐니 해도 그쵸. 삼성전자였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특히 이제 LP다가 일단은 좀 경영난에 좀 접어들면서 바사이익을 삼성전자가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사상 최고가인 113만 5천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특히 또 LCD 사업 부분 돈이 잘 안 되는 적정 부분 사업을 좀 떼어내서 일단은 좀 사업을 영위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런 호재들이 겹치면서 일단 주가 상승에 일단은 일조를 했고요. 업종별로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 순매수한 전기전자 업종이 역시나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역시 8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면서 국내 증시에 변함없는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제 특징주들을 본다 그러면 어제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일단 LP다 관련해서 일단 수혜를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OCI 같은 경우는 전일 독일 보조금 축소가 폭이 예정보다 큰 폭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태양광 업체들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 OCI도 6%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승한 반면에 KBR에서 이제 좀 피해 종목으로 분류된 삼성 SDI가 LG 디스플레이는 각각 3.6%, 1.5%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그동안 국내에서 비교할 만한 경쟁사가 없었는데 삼성전자 LCD 사업부가 LG 디스플레이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일단 하락한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종목에서는 샤이니 메탈 화이버 원천 기술로 2차 전지 수요 창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휴원스는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 출시 기대감으로 역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이제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중소형 IT주도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갤럭시 노트 성공 수혜로 인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5% 상승했고요. 모바일 오피스 세계 1위에 등극했다는 인프라에는 5.6%, 삼성전자 LCD 분사 관련 아몰레드 수혜 관련해서는 AP 시스템이 약 4%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 반면에 기대 이하의 실적을 발표했던 다음은 4%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앞서 오늘장 전약 후강이 예상된다라는 의견도 들어봤거든요. 이제 오늘장 2,000포인트 확실히 안착한 것인지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예, 일단 지금 네. 시장은 2,000선에 대한 그런 확실한 지지가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간밤에 끝났던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일단은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발 문제가 4월 달까지 좀 연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관측된 그런 기사들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조금 더 진행이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달러가 다시 재차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 원화 약세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일정 부분 국내 시장에서 자금을 이탈할 가능성도 일단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2000선이라는 자리는 상당히 좀 계륵 같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1900선에서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1900선 초반대만 오더라도 다 매수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을 텐데 그 자리까지는 오지 않겠죠. 누구나 다 사겠다고 하면 그러면 강한 지지선은 1960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2000선을 중심으로 해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또 다시금 매수로 출발한다 그러면 아침 장 초반은 좀 밀릴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좀 유의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 8월 초 두 번의
급락 갭 중 1차 갭인 2018포인트를 단숨에 돌파하면서 단기적으로 2050포인트까지 받는 가능성이 좀 커진 상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매매 업종으로는 IT 중소형주를 좀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단기 매매 관심 업종으로 IT 중소형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들 업종 중심으로 살펴보는 전략이 바람직할까요? 예, 어떤 일단은 종목이 있나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 흐름이 이제 외국인들이라든가 기관들 매수가 좀 좋아지면서요. 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다면 삼성전자와 관련된 업종들, 반도체와 이제 아몰레드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로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아몰레드 관련주와 FPCB 관련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몰레드 관련주들은 어제 뭐 삼성전자 LCD 사업부를 분산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갤럭시 노트 등 스마트 기기 면적 확대에 이어서 OLED TV 및 투자 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아몰레드 관련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비 관련해서는 테라세미콘과 SFA, AP 시스템 등이 있고요. 유기재료 관련해서는 덕산아이메탈, CS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테라세미콘을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저평가 매력에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 CB에 이제 투자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꾸준하게 테라세미콘 같은 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들도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만 5천 대까지 근처까지 갔었던 주가 흐름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FPCB 관련주들인데요. 스마트 기기의 확산 바람을 타고 국내 연성 회로 기판 FPCB죠. 플렉스블 PCB인데 업체가 세계 시장 점유율 30% 벽을 넘었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강제로 있었던 일본의 FPCB 업체의 점유율을 조금씩 이제 잠식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국내 FPCB 기업들이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도 역시 최대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업체들도 사상 최고치를 좀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요. 인터플렉스, BHA, 플렉스컴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뭐 볼 정보는 플렉스컴인데요. 플렉스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베트남이 동반한 유일한 FPCB 업체입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베트남 법인이 휴대폰 생산의 메카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플렉스컴의 실적 역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좀 BW 물량이 좀 상장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약간 좀 주춤했습니다. 거의 한 90만 주 정도가 되는 물량인데요. 이러한 물량들이 이번 주를 고비로 해서 거의 막바지 물량이 좀 소화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가. 그렇다면 인터플렉스와 같이 주가 키 맞추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 신고가 행진으로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는 IT 중소형주 자세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아몰레드 쪽에서는 테라세미콘 그리고 FPCB에서는 플렉스컴으로 간추려 주셨네요. 자, 오늘 이슈앤 진단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